저는 2021 학년도 충남 지역 합격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기본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였고 흔히들 가지고 있는 공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해외 유학 경험은 없는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4번 모두 올인을 한 케이스이고 또 3번의 경험에서는 한 번도 1차를 합격한 적이 없었고 4번째에 이제 최종을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도 좀 어리벙벙한 상황이긴 한데 3번 동안 한 번도 1차 합격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에 그 합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도 이게 제 성적인지 좀 의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되게 엄청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냥 멍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이고 저는 연초 특히 삼수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1, 2점 차이 또 심하면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연초에 교육 행정이나 다른 쪽으로 돌릴까 고민을 해서 이제 그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질문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는 막 달릴 수가 없어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 영어나 문학을 생각해서 짧은 시집 혹은 뭐 이제 소설집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읽으면서 한 3월까지는 저 스스로가 다친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3번의 앞에 떨어졌던 경험과 이제 마지막에 최종 합격하게 된 케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는 메타인지를 조금 더 활용하게 된 것을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성격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회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에는 좀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성적을 올리는 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스터디1을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제 단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제 패배하게 된 것을 이제 페인 분석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 한 3월 달까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스터디 계획을 짰던 게 이제 3번의 경험과 4번째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교육학 점수가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한 16점, 1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분들 보면 좀 월등히 점수가 좋으셔서 아쉬운 점은 저는 교육학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로를 상처는 안 주지만 둘 다에게 윈윈은 될 수 없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만났던 스터디1 분께서는 이제 말투를 좀 상처 주지 않되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줘보자. 그래서 1년 내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제가 이제 저의 단점을 회피하는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게 또 이제 메타인지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과 선생님들은 장수생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합격 수기를 보시면 기본적인 방향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제가 제 입장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영어교육론 측면에서는 챕터별로 최시원 교수님 기출 혹은 기본이나 그 심화교재에 담겨 있는 매핑에 데피니션을 한 번씩 다 아웃풋을 하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는 그 compensatory strategy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뭐 circumlocution이 describe the characteristic of the top object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만 이제 데피니션을 외우고는 했는데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키텀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을 함께 외우고 또 그것을 직접 입으로 구두로 한번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거는
문제를 바로 읽고 나서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라이팅, 답안을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인력 문학을 푸는데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합격생들이 만들어 놓은 글로서리를 읽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 가지 원서나 이제 기본 교재들을 읽으시고 글로서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신이 작성해 놨던 글로서리대로 그 키텀별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학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최진호 교수님께서도 자주 말해 주시는 건데, 강의에서 다루는 파트 말고도 특히 원서는 구체적인, 구석구석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해당 예문이 나오게 되는 앞뒤의 흐름을 다 볼 수 있고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수나 재수 분들은 먼저 교재 목차를 따로 놓고 챕터별로 교재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파트에 관련된 원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좀 장수에 들어서신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이게 지겹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웜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익스트라 포지션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TG, 트포 모든 원서를 다 끌어오셔서 원서를 읽고, 마지막에 그 최진호 교수님 교재를 읽으시면서 그 원서 중에서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교수님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일반 영어랑 문학,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데요. 크게는 익스텐시브 리딩이랑 인텐시브 리딩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영어에서 먼저 익스텐시브는 저는 연초에 영자신문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목적은 제가 다른 공부를 더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영자신문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게 진짜 저의 기본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과학, 경제, 교육, 문화 이렇게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시고, 대신에 답안을 4줄 안에 작성하고 또 관련된 어휘나 구문을 작성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답의 근거를 스터디원한테 구두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터디 방식의 효과는 출제자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내다 보면 지문의 길이도 고려하게 되고, 빈칸 문제를 내다 보면 내가 왜 이 부분에 빈칸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밑줄을 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내 생각이 아니라 제시문 내에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하는지, 그런 논리력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텐시브 리딩 쪽으로 넘어가면 그 김수아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톡스를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자신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김수아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톡스랑 되게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픽에서 관련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거니제이션,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이라면은 실험의 방법이나 실험의 결과를 주로 묻는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토픽과 관련된 키워드들,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모범 답안과 내가 작성한 답안 사이에 그 간극이라고 하죠. 그 내가 빼먹은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노님까지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답안을 작성하실 때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수아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만연체가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2갈식으로 작성하시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시브랑 인텐시브 말씀드리면, 익스텐시브는 이제 연초에 시간 많으실 테니까 그때는 단편 소설집이나 시집으로 어휘나 구문, 그리고 그냥 재미로 읽지 마시고 되게 의미심장하다, 아니면 내가 출제자라면 이 부분을 문제를 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4줄 이내에 답안으로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또 인텐시브 쪽은 당연히 또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관련된 빈출되는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역경, 성장, 가족이나 사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김수아 교수님은 모범 답안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 그런 것을 연습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탈락해서도 데미지가 크지 않았는데 그 세 번째 탈락하고 나서는 되게 연초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 2점 혹은 소수점 차이로도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만 한다고 해서 이 시험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거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그 교육행정 쪽으로 돌릴까 생각을 했는데 교육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공부의 난이도, 물론 교육행정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좀 아깝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저의 공부하던 모습들을 보면 한 번 더 하면 될 수 있겠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의 응원이 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달려들지 않고 좀 다친 마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운동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텐시브 리딩, 그래서 문학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읽으면서 되게 영어를 싫어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해 빼고는 3년 동안 최시원 교수님 팀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팀들 간의 비교를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최시원 교수님 팀에 되게 그 세 분 간의 조화가 좋다고 생각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영어교육 담당하시는 최시원 교수님께 배운 점은 이게 정말 공부 필요한 건가? 라고 싶은 부분도 되게 문제 자주 내주시거든요. 근데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풀다 보면 아,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최진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딱하게 수업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중간중간 날려주시는 그런 되게 무심하지만 좀 감동이 오는 멘트들, 그런 걸로 좀 치유가 되었고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수아 교수님은 모르겠어요. 되게 최시영 교수님께서는 뭐 어머니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도 막 모르게 두 번째 해였나? 그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저 잘 보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김수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우회가 나중에는 느껴질 정도로 되게 그 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을 잘 다지게 해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의 장점을 쏙쏙 이렇게 잘 받아들이셔서 최종 합격의 기회를 여러분들도 이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범대를 졸업했다는 점 빼고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시험에만 올인한 케이스라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려가 많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제 성공 케이스가 되었으니까 저를 보시고 좀 마음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은 좋지만 제가 실패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연초에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메타인지를 잘 발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합격 수기에 담겨 있는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